예,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분석 1주차 플립 러닝 강의입니다. PPT를 잠깐 보시면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코스의 목적 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기업 분석,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했을 때랑 약간 아이디어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ICPBL 교육도 해야 되고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업형 분석을 해야 돼서 약간 이제 포커스가 맞추긴 했는데, 이제 이 플레임 러닝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문제를 풀고, 데이터 문제, 그러니까 기업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를 써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 제가 이제 가이던스를 좀 주면서 실제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R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R 프로그래밍 뭐 6주면은 여러분 회계 분석하고 기본적인 머신러닝 이런 것들 조금 알 수가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하시면 뭐 충분히 뭐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원래는 뭐 크롤링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그런 주제는 좀 빼고 전통적인 영역, 계량 경제 분석, 그래프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스톨링 R on Windows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R 스튜디오 쓸 거예요. R 스튜디오가 훨씬 편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스톨을 하려 그러면 그냥 일단 R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콘다 있으신 분은 사실 안 깔아도 되는데 아나콘다 있으시면 뭐 안 깔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RStudio 웹페이지가 나오고, 이 웹페이지 밑에 가보면 프리 데스크탑 IDE 거예요. 요거 다운받아서 여러분 설치하시면 문제없이 실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RStudio를 열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옛날 거를 깔아서 이렇게 열려있을 텐데, 뭐이 작업한 것들이죠. 저도 연구를 하니까 알로 뭐라고 많이 써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배워가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공간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공간이 나와서 이쪽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의 코드예요. 코드를 작성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는 C, RM, 리스트는 LS 하면 데이터, 모든 데이터 지우는 거고요. A라는 변수를 지정하는 C, 3, 4, 5, 칼럼 벡터 3, 4, 5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A, 그래서 프린트 A. 제가 그냥 엔터를 누르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그냥 엔터만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손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다음 항으로 넘어갑니다. 프린트 A 누르면 실행, 컨트롤 A 누르면 실행이 돼요. 컨트롤 A.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B는 뭐 C4, 456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이런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 R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요게 좀 편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코드 실행하고, 사실 그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뭐 계산 가능합니다. A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항은 사실은 이 첫째 인터페이스는 R스크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R스크립은 여러분들이 코드들의 목록을 저장해 놓는 거고요. 콘솔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자면 실제 실행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 실행시킬 수 있고, 여기서 직접 명령어를 써서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바이러먼트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뭐냐 그러면 결국 데이터, 그러니까 특히 애널리시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형을 써서 분석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데, 그게 통계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림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데이터들이 불러야겠죠.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야 뭘 하지.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야 뭘 하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을 AB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그다음 여긴 플러스 있는데 파일즈 뭐 있나? 뭐, 뭐 이런 것들 파일즈 있고요. 플랫 원래 그림을 그리면 플랫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플랫 패키지스 깔린 것들 뭐 있는지 헬프 뭐 여러분 뭐 철 칠 수도 있어요. 뭐 스트럭처 compactly display internal structure on our object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그냥 헬프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글에서 헬프 칩니다. 왜냐면 R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내장된 것보다는 그냥 오픈 소스로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답변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답변이 더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깔아서 여기 다운로드 어이구 제 딸내미가 개비를 봐서 개비가 섞여 나왔는데 이거 지우든지 없애든지 하겠네. 개비의 매직하우스 나오는데 그거 하면 아니시고 다운로드 데스크탑 아이디를 써서 요 부분 요거 누르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제 그 R을 직접 깔기도 해요. R을 직접 깔아서 하실 분들은 요건데 요런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오면 콘솔하고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도 콘솔은 아까 우리가 지정한 부분 X는 C345 프린텍스 콘솔이고 스크립트란 거는 아까 위에 지정 R 스크립이라는 거겠죠. Y는 G는 C123 프린트 Y 곱하기 C 이거 저장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뭐 컨셉상은 똑같은데 저는 뭐 당연히 알 수도 있죠. 쉽습니다. 알 수도 쉽기 때문에 콘솔에 써도 뭐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쪽 스튜디오를 쓰는 게 편하긴 편하다. 그리고 R은 사실은 요거 없어요. 스튜디오에서 하자. R은 근데 이거를 안 쓰고 이게 데이터를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메시지라고 해요. 근데 사실 프로그램상은 거의 차이 없어요. 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보통 화살표를 씁니다. 이게 주소에 얼로케이션 해준다는 얘기인데 메시지는 hello. 이렇게 hello 쓰면 override 되겠죠? 메시지란 명령어가 메시지는 hello. 그래서 메시지는 hello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대충 기본적인 컨셉은 아마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가요.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R은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데이터는 형태가 있어요. 왜 형태가 있냐 그러면 메모리 크기가 다섯 가지 메모리 차지하는 용량 다르고 첫 번째 메모리 문제, 두 번째 용량 문제, 메모리 문제 죄송합니다. 함수 문제. 그러니까 같은 함수라도 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는 자료형이니까 C1이고 B는 C23이에요. 프린트 A 더하기 B 하면 어떻게 될까?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하면 3,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건 알겠죠? 이거를 수치형 자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수치형 자료. 그 아래 기본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하나나 그러니까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문자열형을 지정을 해요. B는 똑같고 프린트 A 더하기 B 하면 뭐가 나올까? 이건 non numeric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 문자 뭐 1이랑 문자랑 뭐가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A는 여기서 보면은
숫자로 나와요. 클래스라는 번역을 치면 나오는데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는 캐릭터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이 정해져 있고요. 아까 A는 C1이라고 하면은 뉴메릭이면 뉴메릭, 그러니까 수치형 자료형들은 수치형 자료한 연산 할 수 있는 연산이 정해져 있고, 문자형 자료는 문자형 자료를 할 수 있는 연산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프로그램은 하는 경제금융대 빅데이터에 오픈 소스로도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로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액세스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는 수업 자체는 클래스들이지만 이제 경제금융대학 오픈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시면 또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립러닝 말고 그 클래스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신에 여기는 오픈 아카이브에서 데이터 다루고 기본적인 것들 하는 거는 뭐 충분히 하시는 기본적인 것들만 미리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란 것이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형이 있고 수치형이 있고 정수형이 있고 복소수형. 분리하는 true or false라고 해요. true or false라고 하는데 TF라고 그러는데 보통 true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조건문이라고 그러죠. x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3보다 큰지 아닌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맞으면 true고 판단이 아니면 false이기 때문에 true false opera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아래 연산은 아까 C라고 쓴 거예요. C라고 쓴 벡터라, 약간 저도 어원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뭐 느낌상 칼럼 벡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하진 않은 거고, 보통 벡터란 것은 한 가지 타입. 그러니까 한 가지 타입이 뭐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벡터라고 하면은 그 범용적인 컴퓨터 랭귀지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자형을 바꾸죠. 클래스 문자형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벡터라고 지정한 거는 같은 종류의 자료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란 게 문자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 다룰 수 있는 자료란 게 문자도 있을 수 있고 숫자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를 추격하기 위해서 정수형 자료 1, 2, 3 뭐 이런 식으로, 수치형이면 1.000000 이렇게 가는 건데 1, 2, 3 이렇게 정수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복소수형 뭐 아시겠죠? 불리한 true or false 이런 게 같은데, 벡터라고 하면은 보통 한 가지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타입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동질적인 것들만 다룬다. 근데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인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문자열하고 정수형, 복소수형하고 뭐 수치형 뭐 이렇게 같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리스트형 자료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그 다음에 알 객체들은 다양한 속성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매트릭스 이게 좀 나중에 보면 알 텐데, 어트리뷰트 A 널이라고 나왔는데, 네임, 왜냐면 아무것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거 지정 안 했기 때문에 디멘전 네임, 그러니까 행축, 열축 네 이름, 디멘전 행렬의 숫자 뭐 이런 것들 지정할 수도 있어요. 벡터로 한번 해볼까요? C는 C 칼럼 1, 2라고 해봅시다. 애트리뷰트 A는 A고 C는 뭐라? C도 아직까지 누리라고 나오고, 원래 이름을 좀 붙여줘야 디멘전하고 차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알아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은 수치, R은 누가 만들었냐면 통계학자들이 만들었어요. 통계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치형 자료, 그룹형 자료를 많이 다루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R에서 숫자들은 수치형 자료로 취급이 되고요. 정수를 정수형이라고 하려 그러면 L이란 거 붙여서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는 약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절대 못 바꾸는 것들. 인피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미리 약속된 수치형이므로 무한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ot a number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not a number라는 명령어도 있어서 이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not a number는 missing value, 흔히 말하는 데이터가 결측치가 있는데 결측치를 not a number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면 뭐 아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쓰면은 수치형, 논리형, 문자열형, 복사수형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x는 c 0.5, 0.6이면 수치형 자료, x는 c true false라 그러면 논리형 자료, x는 c true false라 그러면 논리형. 이게 tf는 true false랑 interchangeably 쓸 수 있는 이런 명령어고요. ABC는 문자예요. 그래,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R에서는 뭐 큰 문제 없어서 큰 따옴표 쓰든 작은 따옴표 쓰든 상관없고요. 복소수형 1 더하기 9i, 2 더하기 4i 라고 생각합니다. 벡터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보자면 특정 길이의 특정 벡터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좀 볼까요? 아까 이미 보여드렸고, 이거는 벡터 뉴메릭 타입이고 랭스 길이가 4인 000을 어사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쳐서 결과가 나오면 저장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를 이렇게 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가 저장이 됐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어션이라 그러는데 아까 그 문자형에 생긴 그런 거겠죠. 숫자랑 문자랑 같이 넣었더니 문자형이 가장 제너럴한 형태니까 두 타입의 요소들이 한 벡터에 있으면 코어션, 같은 요소. 벡터는 같은 애들을 쓴다고 이야기했죠. 같은 애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어션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x는 0부터 6까지, 클래스 x는 0, 1, 2, 3, 4, 5인데 as character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써요. 왜냐하면 데이터 읽다 보면은 문자형 데이터를 읽을지 숫자를 읽을지 좀 그러니까 어떻게 지정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숫자가 문자열형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문자가 숫자열형으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A가 뭐냐면 1이라고 되어 있죠. as numeric 숫자형. 근데 얘는 저장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장이 당연히 안 됐습니다. A는 as numeric. 이러면 이제 문자형, 숫자형으로 바뀌었겠죠. AA는 숫자형. 그다음에 그 A 자체는 numeric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스트는 좀 특수한 애예요. 리스트는 그 파이썬 같은 거 쓰시면 파이썬은 기본 자료형이 리스트인데 리스트는 리스트 1, A, 2, 1 플러스 3i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다양한 타입의 요소들이 리스트 안에는 존재가 가능하다. X. 그래서 X 치면 뭐가, 첫 번째는 1, A, true 1 플러스 3i. 근데 리스트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펑션도 있어요. 어떻게 어드밴스드냐? 벡터를 넣어도 리스트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X 한번 쳐볼까요? 그 X의 첫 번째 요소는 1이고 두 번째 요소는 벡터 1, 2, 3, 세 번째는 true라는 애. 얘는 문자열형이겠죠. true를 이렇게 넣어야 이제 숫자 흔히 말하는 불리한 형태로 바꾸는 거고 true.
1 플러스 3i 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행렬이에요. 행렬. 여러분들 제일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벌전, 매트릭스 인벌전 문제고,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문제, 역행렬 구하는 문제인데, 인벌전 할 때 가장 뭐 그만은 기본적으로 행렬 단위가 모든 거에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n로 n칼은 3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not available한, 그러니까 not number가 있고 not available인데 그냥 missing value not available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요. not number, 그러니까 수치형일 때는 not number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데, m은 매트릭스는 이제 일단 벡터의 2차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칼럼 수랑 행수가 정했죠. 행이 정해져 있죠. 애트리뷰트 m은 어떻게 되나? 2, 3 디멘전이 2, 3. 그래서 m의 디멘전 하면은 2, 3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원래 그다음 칼럼수 뭐 이런 거 셀 때는 보통 아까 딥맨전 해도 되지만 ncal nrow라는 명령을 씁니다. 아까 어디서 봤죠? ncal nrow, nrow는 2, ncal은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attributes m. 제가 왜 이런 명령, 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드릴게요. attributes m 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저장이 돼야 안 돼. 저장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m의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얘는 없어. 근데 아까 뭘로 저장했죠? A의 디멘전 하면은 2, 3 남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달러 표시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눈에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고,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음에 불러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attributes m이라고 했더니 디멘전 뭐 2, 3 나왔는데, 다음에 불러 쓰려고 그러면 A라고 저장해 놓고 A의 디멘전이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직접 계산하려면 칼럼 수가 몇 개고 로우 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려고 하면 ncal nrow라는 명령을 써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아웃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장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건데, 1부터 6까지 2부터 3 2개, 3개로 나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5, 6,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로 단위로 하죠. 바이로는 폴스 하면은 행 단위로 바이로 트루 1, 2, 3, 4, 5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바이로가 폴스가 될 수 있고 트루가 될 수 있는데, 바이로는 폴스, 트루라고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 바꾸려고 그러면 디멘전이라는 명령을 쓰기도 해요. 디멘전 m은 C25, 그러니까 1부터 C까지인데 뭐 디멘전 m은 1, 2, 5라고 해서 2x5 행렬로 해도 되고, 뭐 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왜냐면 매트릭스라고 눈에 보이게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숫자가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데이터 length 7 is not some multiplier.
sum multiple or multiple of the number of rows of 2. 이 엘리먼트가 안 맞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하고 열은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씁니다. 아예 헷갈리니까. 그 다음 cbind, rbin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건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뭐 데이터 프레임 붙일 때도 많이 쓰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매트릭스 붙일 때도 많이 쓰이고 데이터 프레임 붙일 때도 많이 쓰이는데 x는 c 1, 2, 3 y는 c x 플러스 y 5, 7, 9 잘 나오죠. c 바인드 x, y 1, 2, 3 칼럼 벡터 두 개를 더한다는 이야기고요. r 바인드, c 바인드가 있으면 칼럼 와이즈로 붙인다. 로우 와이즈로 붙인다. 로우 디렉션? 저도 구체적인 명령은 찾아보지 않아서 1, 2, 3, 4, 5, 6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장됐겠어요? 안 돼. 전혀 저장된 건 아니에요. 이거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되고 자동으로 붙는 건 없고 변수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R에서 중요한 건 팩터 변수예요. 팩터. 특히 이제 회귀 분석 할 때 이런 팩터 변수 하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로 남성, 여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메일 및 피메일로 직접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 이해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팩터라고 하면은 테이블 x를 팩터 안 하고 해볼게요. y를 팩터 안 하고 해보면 c, yes, yes, no, no 해보면 어떻게 될까? 테이블이 아마 테이블 문자형인데도 세 주긴 하죠. 근데 이제 팩터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합니다. 1, 2, 3 해볼까요? 뭐 저도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논리적으로 좀 이상해서 이 리그레션 하면은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리그레션 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데 되네요. 요것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는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레벨이란 게 전에 레벨은 어떨 때 중요하냐 그러면 결국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노랑 예스랑 그 순서 같은 거 정할 때 레벨즈 순서 레벨 오더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표시할 때 예스가 먼저 나오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노가 먼저 나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조절할 때는 레벨 순서가 중요한데 나중에 gg플롯 할 때 조금 그건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다. 테이블 y 클래스 y 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테이블 y라는 그 원래 빈도수재는 함수예요. 빈도수재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터는 레벨즈란 게 있고 레벨의 순서 같은 것들 나중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클래스 그래서 x죠. x는 어트리뷰트 넣으면은 팩터 클래스 yes no 레벨스 yes no 클래스는 팩터라고 나오고요. 어트리뷰트 y 하면은 누 뉴메릭 벡터라 없고 as 캐릭터 이거 가능해요. y라고 해서 하면 이제 문자 요령을 바꾸면 레벨이 없죠. 얘는 레벨이 없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x 그 다음에 요거 참 언리스트 한다고 해서 스택을 빼 그러니까 yes no no 이렇게 뭐 바꾸는 식도 있어요. 근데 뭐 보통은 언클래스 보다는 뭐 어떻게 보자면 이 s 블라블라 왜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그게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자료형을 직접적으로 바꿔줘야 될 케이스들이 많아서 팩터형하고 문자형 전환은 굉장히 많이 하는 트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가끔 이해를 못해. 데이터 프레임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임의로 밖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들이는데 임의로 팩터형 변수로 인식하든지 임의로 문자형 변수로 인식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핸들링하고자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레벨을 이렇게 순서로 바꾸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여러분은 강제로 지정,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가장 복잡한 일이긴 한데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강제로 지정하거나 이런 일이 많아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싱 밸류는 not available. 그 다음에 not a number. not a number는 뉴메릭인데 not available이고 not available은 진짜 not available이고. 그러니까 not available 값은 정수형 not available, 문자형 not available 값이 있고요. 나는 not a number고요. 자동적으로 NA, 그러니까 수치 중에 없는 거니까. 근데 not available은 나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는 1, 3, not NA, or is not A. is라는 거는 is는 뭘까? 여러분 퀘스천이죠. is 어쩌고 저쩌고. 이게 not available인가요? 물어보는 거죠. x는 1, 3, NA 하면은 is not available x, false, false, true가 맞을 거예요. is not a number x. 근데 not available, not a number라고 지칭한 그 정확한 값이 아니죠. false. 1 not a number, not available 하면 is not available x, false, true, true. is not a number x, false, true, false.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 핵심적인 자료 구조. 여러분이 다 모든 회귀 분석 같은 거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 연산 하면은 보통 매트릭스 상태로 돌려서 하고요. 그다음에 통계 분석한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은 다 바꿔요. 데이터 테이블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팁을 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고요. 리드 CSV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뭐 리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리드 엑셀 같은 거 많이 쓰여요. 데이터다 매트릭스, 뭐 as 매트릭스 해도 돼요. 그건 뭐 바꾸는 테크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후란 변수, 바란 변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XF, XF가 있어요. 아까 달러 표시 있었죠? 안에 거 들어가면 프 리스트 형태라고 생각한 데이터 프레임 기본적으로 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행의 숫자가 정해진 리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적용, 아까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접근하는 게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ue, false, true, false. 그다음에 nrow, nrow 아까 보셨죠? x가 없죠. 대문자니까 대소문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래 객체들은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데 x는 1부터 3. 사실 여기 요거는 칼럼이 있으니까 칼럼스. x는 아까 원래 x 푸바였죠. 칼네임스. 바투라고 합시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x 쓰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푸투라 발투로 바뀌어요. 푸투 발투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로우 네임스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 2, 3, 4가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스프링 4, 스프링 썸머 4, 윈터, 로우 네임스 했죠. 스프링 썸머 4 윈터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뀐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는 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좀 데이터 프레임 자세히 배울 텐데 이렇게 푸투라는 명령을 통해서 접근해도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됩니다. 뭐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일단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할 거니까 한번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여러분 분석의 기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얘는 뭐야? 얘는 벡터죠. 벡터는 로랑 칼럼이라는 게 사실 로 벡터라고 생각하지만, 뭐 네임즈X는 스프링 C 칼럼 컴바인이라고 하고, 저도 스프링 썸머 스프링 서머 4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는 칼럼이란 게 없죠. 로란 것도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매트릭스는 2차원이니까 로우 칼럼인 게 명확한데 1차원이라 불확실해서 이런 것도 씁니다. 리스트 역시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리스트 ABC 이렇게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임즈X는 ABC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 행렬 역시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편해요. 아래 편한 건 이런 이름을 표시하면은 직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디멘전 네임즈 해가지고 두 개 다 붙여버리면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프로그래밍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걸 미리 알려드려, 좀 더 빨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뭔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썬을 좀 안다 그러면 슬라이싱 개념이고, 서브세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객체가 같은 종류로 객체를 뽑을 땐 서브세팅, 뭐 한 요소만 뽑아낼 때는 이 괄호 달러라는 이름을 통해서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달러. 그러니까 달러는 리스트를 뽑아내는 기본 단위고, 원래 객체랑 같은 거, 뭐 다른 거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이걸 봅시다. X가 이거였죠. X 요거로 해볼까요? 일단 X1하면 어떻게 될까? X1하면 첫 번째 요소가 나와요. X2하면 두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그건 다 리스트라서 그렇고요. XX는 좀 더 간단한 걸 해봅시다. 직관적인 걸로. XX는 CABC라고 하면, XX 첫 번째 요소는 뭘까? A. 그러니까 벡터 안에 첫 번째 요소. B, C. C하게 이상된 거죠. C. 왜냐면 C가 1, 2 값이 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C가 1, 2 값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나올 거예요. 제가 저장하고 안 지웠죠. 안 지웠으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케이스들이 왕왕 생깁니다. 파이썬 혹은 C, 뭐 이런 거 달리, 뭐 C 언어, 자바도 0으로 갈 거예요. 달리 첫 번째 요소는 1이다. 그래서 여러 개 부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xx의 1대2 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뭔가 알스러운 코딩 한다 그러면 1, 2 가덤 1, 2를 정해서 뽑습니다. 여기부터 좀 헷갈리게, 이게 데이터 프레임하고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제 좀 헷갈리는 내용을 할게요. xa라면은 아까 fu란 원소가 나오겠죠. x에 이라면 이제 요 아까 뭐라 그랬죠? 원래 적초와 같은 것들을 뽑아낼 때, 그러니까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소를 뽑아낼 때, 얘는 여전히 fu라는 리스트 거예요. 리스트인데
숫자만 뽑아낼 때라고 보면은 인테저라는 흔히 말하는 벡터죠. 벡터를 뽑아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소를 뽑아낼 때 이렇다 라고 할 수 있고, xf$fu 라고 할 수 있고, xf라고 할 수도 있고요. xf라는 원소를 뽑아서 따로 뽑아내겠다라고 하면 integer. C13 요거부터 헷갈리는데, x에서 13 뭐야? fu랑 박스 거예요. x에서 C 13 박스, fu랑 박스가 나올 거고, 뭐 파셜 매치도 가능하다.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뭘 잘못 썼죠? xf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전체 이름 불러줘야 되니까 후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x에 이제 매니플레이션 한번 해봐. 1하면 하나가 뽑힌다 그랬죠? 여기에 세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가 뽑히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에러. x에 1, 3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나온다. x에 1에 그냥 풀한 리스트 전체가 나오고, 얘도 리스트가 전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1 뽑고 1, 첫 번째 요새 첫 번째를 직접 뽑으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XS.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는 계속 리스트 자료 형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XS 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3. 요거는 가능해요. 얘가 첫 번째 걸 뽑아서 세 번째 원소, 첫 번째, 세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런 식으로 뽑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잘 쓰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요거 선호하고,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데이터를 하는 게 조금은 난 것 같아요. 뽑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꾸 헷갈리면 안 돼서, 뽑은 다음에 뭘 하는 거니 조금 쉽죠. 이름 호칭하고 그 다음 원소 찍는 게 조금 쉽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요. 이게 복잡한데, 네스티 리스트 아까 보여준 리스트 안에 리스트 하나 더 넣어서 13 하면 뭐야? C13 하면 A랑 C가 뽑히겠죠? A1, 2, 3 리스트 1번, 리스트 2번, 리스트 3번 원소, 그 다음에 1, C33 X13 하면은 첫 번째, 세 번째 거니까 14 1번 뽑고 세 번째 요소 뽑으면 역시 14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6을 23, L5가 2고요.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는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지정해주면은 로가 2개고 칼럼이 3개예요. 그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냐? 매트릭스 함수. 그러니까 요 함수 순서대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지정했어. 그러니까 데이터는 나도 데이터 놓고 n로는 1, n로 그러니까 요 이름 순서대로 변수를 넣는 거야. 2, 3 이라면 n로가 2고 n칼이 3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터치 안 하면. 그다음에 안 넣으면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이로는 false고 디멘전 네임은 없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보면 알 텐데, 근데 얘를 여러분들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1부터 6까지 만들고 데이터를 L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러분 명령에 나온 순서대로 로우는 2개, 컬럼 3개, 나머지 값들은 다 디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좀 편해요. 행렬은 좀 편한데 x1 하면 1, x1, 2 하면 어딜까? 1, 2니까 이게 인덱싱이 좀 편해요. 1, 2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렬, 첫 번째 행, 두 번째 칼럼. x는 뭐 이거 여러분 추측 가능하겠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첫 번째 행, 첫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뽑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고, 13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1, 2, 1, 3 비슷한 논리죠. 1, 2, 1, 3 1, 2, 1, 3 뭐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랍은 폴스 해줘야 돼. 그러니까 특이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x 해보자. x 2번 하면 첫 번째 칼럼이 나오고 x 컴마이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칼럼이 나와요. 두 번째 칼럼이 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인데 이 아무것도 않는 거는 전체를 뽑아내겠다는 이야기고 x 3 하면 뭐 90, 11, 12가 나오는데 얘는 디멘전이 깨지죠. 디멘전이 깨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 가끔 매트릭스 칼럼 벡터로서 역할이 좀 사라집니다. 드라운 폴스 하면 근데 어떤 형태가 유지가 되냐면 얘가 흔히 말하는 칼럼 벡터 형태 유지가 돼서 매트릭스이자 어레이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특수한 성격들이 지니게 돼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non available is not LX bad. 그다음 not bad. not bad인데 not bad란 거는 bad가 false false true니까 true false 반대로 바꿔주는 거겠죠. 불리한이란 거는 참인지 거짓이고 참하고 참의 반대가 거짓이고 거짓의 반대가 참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mplete cases는 둘 중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ot available 아닌 것들. 이게 x, y라고 하면은 not available 아닌 것들이 1, 3, 아니죠. 1, 4죠. 1, 4만 not available 아니고 나머지는 not available이라는 걸 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넣어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 만들 때도 complete cases x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미싱,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든지 꽉 찬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게레프바 바즈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벡터화된 연산, 이거 많이 가르치는데 뭐 x는 1부터 4, y는 6부터 9, x 더하기 y는 7, 9, 10, 11 얘네는 그러니까 디멘전이 같죠. x는 2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 요소 바이 요소로 해서 2보다 큰 거를 전체에 대입하는 거고 2랑 크거나 같다인데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true, false, true 거예요. 원래는 1, 2, 3, 4였는데 2보다 큰 거 찾으면 이 두 번째 거가 안 들어가고 이제 이가 크거나 같다 찾으면 두 번째 게 들어가고요. y는 8이랑 같은 거는 8. x 곱하기 y는 벡터화된 x 나누기 y는 이렇게 벡터화된 연산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4, 2 바이 행렬이고 10, 10, 10, 10, 10, 10, 10, 10, 2 바이 행렬. x 곱하기 y는 행렬 곱이 아니에요. 엘리먼트 y제 엘리먼트 곱이고 x 나누기 y도 행렬 나누기가 아니에요. 인버전 취해서 뭐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행렬 곱 계산할 때는 x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 y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의 이해이자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알강이 첫 번째를 맞추실 텐데 한번 쭉 돌려보시고 지금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맛만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자료가 더 있으면 여러분 시식하긴 좋은데 데이터가 어떻게 넣는지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